두 자릿수 대각선 곱셈 암산법을 개발한 국담비TV입니다. 두 자릿수 곱셈과 암산에 대해서 맛보기 편에서 간단한 소개를 했고 지금 이론편에서는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존의 곱셈과 어떤 점이 다른지부터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맛보기 편을 보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대각선 곱셈 암산법의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 편은 실전편으로 형태별 예시를 가지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정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배우는 기존 방법과 대각선 곱셈법을 같은 화면에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5 곱하기 35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두 자릿수 곱셈은 기본적으로 곱셈이 4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은 그림 A의 파란색 묶음과 B의 파란색 묶음이 그림의 막대처럼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대각선 방식의 그림을 볼까요? 1, 2, 3, 4, 4번을 곱하는 것은 같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A의 빨간색을 보시면 대각선끼리만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결과는 앞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산까지 가능한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기존의 방식부터 하겠습니다. 5 곱하기 5를 해서 25가 나오면 5를 적고 1을 올림수에 보관을 합니다. 다음 5 곱하기 30을 하고 먼저 한 계산을 더해서 175를 만듭니다. 다음은 30 곱하기 5를 하지요. 자릿수를 올려서 5를 적고 1은 올림수에 보관을 하고 30 곱하기 30을 한각 구하 올려놓은 값 1을 더해서 105를 만들어 적습니다. 더하면 1225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합니다. 자, 다음 오른쪽 그림을 봐주세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막대 그림을 봐주세요.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기존 방법의 그림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기존의 방법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지만 대각선 방법은 대각선으로 된 두 번의 곱셈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셈법입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암산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대각선끼리 묶음 결과는 곱하는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처럼 대각선 곱하기를 뒤로 돌려도 되고 오른쪽 막대 그림처럼 여러 자리 곱셈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곱셈을 할 때의 예시 그림입니다.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는 4, 4, 16, 16회의 곱셈을 7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각선 곱셈법을 완벽 마스터하시면 이런 문제도 계산기 없이 척척 마음대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우선 동그라미 쳐진 암산 가능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5 곱하기 35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빨간 숫자 동그라미 1에 3 곱하기 5는 15, 동그라미 2에 3 곱하기 5는 15, 더해서 30이라는 대각선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3 곱하기 3은 9, 동그라미 4번에 5 곱하기 5는 25를 해서 각각의 자리에 넣고 더해주면 바로 1225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든 35 곱하기 35는 특수형으로 보자마자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앞에 과정 다 필요 없고 눈으로 보면서 바로 3, 4, 12, 5, 25, 1225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은 아하 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각선 값을 구해서 더하는 과정은 자릿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림 자릿수와 대각선 값이라는 그림을 봐주세요. 최대의 숫자 99 곱하기 99를 해도 네 자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운데 그림 35 곱하기 35를 볼까요? 중앙에 굵은 선을 중심으로 10자리끼리의 곱셈과 1자리끼리의 곱셈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왼쪽도 보시죠. 9 곱할 11, 9 곱할 11 침범하지 않지요. 그리고 굵은 선 왼쪽 10자리끼리의 곱은 3, 3은 9, 900이고 5, 25는 25가 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오른쪽 69 곱하기 83에서 10자리끼리의 곱 68은 48이지만 실제 값은 4800이 됩니다. 1자리끼리의 곱은 그대로 상분은 27 그냥 27이 됩니다. 여기서 대각선 값을 구해서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 앞에 봤던 그림으로 되돌아갑니다. 대각선 곱셈 암산법의 핵심은 두 번의 곱셈 결과를 하나의 값으로 표시하는 대각선 값을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입니다. 필산을 할 때는 3번과 4번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암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각선 값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대각선 값이 자릿수가 적어서 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각선 값에 대한 설명을 그림 중간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자릿수와 대각선 값 그림을 봐주세요. 빨간색 30 곱하기 5는 150, 파란색 30 곱하기 5는 150, 더하면 300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후에는 빨간 대각선 3 곱하기 5는 15, 파란 대각선 3 곱하기 5는 15, 나온 값을 합한 30을 대각선 값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원래 값은 300이지만 대각선끼리의 곱셈은 일자리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합니다. 암산을 위해서 3과 0으로 분리해서 기억합니다. 왼쪽에 99 곱하기 99에서의 대각선 값은 81 더하기 81에서 162가 됩니다. 오른쪽에 69 곱하기 83의 경우 대각선 값은 파란색 368 더하기 89, 71을 더하면 90이 됩니다만 간편법으로 318 빼기 8에서 체크 10을 대각선 값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분배 법칙 등 간편하게 대각선 값을 구하는 법을 설명하고 난 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35 곱하기 35의 모델을 가지고 기본형, 간편형, 특수형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형입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하나하나 따라 가보겠습니다. 우선 대각선부터 먼저 해서 대각선 값을 구합니다. 첫 번째, 3 곱하기 5는 15. 두 번째, 3 곱하기 5는 15. 세 번째, 15 더하기 15는 30. 대각선 값이 나왔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숫자 빨간색 3과 파란색 0을 따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네 번째, 앞에 10자리 3 곱하기 3은 9. 다섯 번째, 방금 구한 값 9에 조금 전 머릿속에 빨간색 3을 더해서 11을 다시 기억합니다. 여섯 번째, 1의 자리 5 곱하기 5를 해서 25를 구합니다. 일곱 번째, 방금 구한 25와 대각선 값에 두 번째 파란색 0을 더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은 대각선 값에 두 번째 값이 1이면 더하는 값은 1이 아니고 실제 값 10을 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문제에서는 0을 더해서 25이지만 만약에 값이 1이라면 25에 1을 더해서 26이 되는 것이 아니라 25에 10을 더해서 35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다섯 번째 기억하고 있는 12와 방금 마지막으로 구한 25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합니다. 그러면 1225가 됩니다. 같은 문제 35 곱하기 35에서 대각선 값을 한 번에 구하는 것을 간편법이라고 합니다. 방금 해본 기본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생략하고 세 번째에 3 곱하기 10을 해서 30의 대각선 값을 단번에 구하고 그 뒤는 기본형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두 자릿수 곱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간편형은 분배 법칙의 원리만 알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한 번에 대각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은 가로든 세로든 한쪽 열의 숫자가 동일 숫자이면 상대방 숫자의 합과 동일 숫자를 곱하여 대각선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의 중간에 있는 35 곱하기 35의 대각선 값 30을 구할 때 3 곱하기 5는 15, 또 3 곱하기 5는 15를 하고 15 더하기 15는 30 해서 나오는 대각선 값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6 곱하기 5는 30이라는 값을 또는 3 곱하기 10은 30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34 곱하기 35를 해볼까요? 같은 수 3의 상대방 수인 4와 5를 더해서 나온 값 9를 3과 곱하면 3, 9는 27, 27이 대각선 값입니다. 이는 무식하게 3, 41을 구하고 3, 5는 15에서 나온 값을 더해도 27로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앞에 분배 법칙으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다시 처음에 예를 든 35 곱하기 35는 동수 일형이라는 특수형으로 대각선 값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이 같은 수이고 같은 수의 상대방 숫자의 합이 10이 되는 특수 형태인 경우에는 자신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10의 자리에 1을 증가시켜서 곱하고 1의 자리는 그대로 곱하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이유는 대각선 값의 뒷자리는 항상 0이기 때문에 계산의 필요가 없고 앞자리는 10으로 곱한 수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동일하게 안 나와도 분배 법칙을 응용하면 됩니다. 오른쪽 한 끗형을 볼까요? 34 곱하기 75를 잘 보시면 3과 4는 한 끗 차이고 4와 5도 한 끗, 7과 5는 두 끗 차이가 납니다. 이를 분배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작은 수를 기준으로 숫자를 같은 수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34와 75를 34와 74로 가정을 해서 한쪽을 동수로 맞춥니다. 동수의 상대방은 3 더하기 7이니까 10이지요. 그러면 10 곱하기 4에서 40이 나오고 75를 74로 1을 줄였기 때문에 5에 상대방 3을 더해주면 43이 대각선 값이 됩니다. 이 방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4를 33으로 만들어 분배 법칙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33으로 만든 상대방 7 더하기 5는 12를 기억하고 3 곱하기 12는 36에서 아까 34를 33으로 줄였기 때문에 줄여진 4의 대각선 상대 숫자 7을 더해주면 역시 43이 대각선 값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75를 55로 만듭니다. 55의 상대방 3 더하기 4는 7이지요. 7 곱하기 5는 35를 만듭니다. 그리고 7을 5로 줄였기 때문에 1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7의 상대방 4의 2배를 한 8을 더하면 역시 43이 됩니다. 왼쪽 기본형을 봅시다. 여기는 사방을 둘러봐도 숫자 차이가 3 이상 나기 때문에 간편분배 법칙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각선으로 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곱하기 4는 16에 7 곱하기 7은 49를 더해서 65를 만들어야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다시 자리수와 대각선 값 그림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설명을 미룬 제일 오른쪽에 있는 69 곱하기 83의 대각선 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경우는 분배 법칙으로 하기에는 숫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으로 6 곱하기 3 해서 18을 구하고 9 곱하기 8을 해서 71을 더하면 90이 대각선 값입니다. 그렇지만 끝자리가 9나 8일 경우에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끝자리 9가 있는 대각선을 제외한 대각선 곱셈을 먼저 합니다. 3 곱하기 6은 18을 해놓고 이번에는 8 곱하기 8을 하는 것이 아니라 9의 대각선 상대방의 8을 빼줍니다. 그러면 18 빼기 8 하면 10이 되는데 이때의 대각선 값은 체크 1, 0입니다. 체크 1, 0은 90과 같지만 값을 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각선값 90과 체크 1, 0을 가지고 69 곱하기 83의 답을 구하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각선값 90입니다. 10자리 6 곱하기 8은 48에 9를 더하면 57이 됩니다. 다음 1자리 9 곱하기 3은 27이지요. 57과 27을 연결하 5727입니다. 다음 대각선값 체크 1, 0입니다. 이때는 체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9의 대각선값 8이라는 값이 체크 안에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자리 곱할 때 6과 8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있는 8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8의 상대방에 1을 더해줘서 7과 8을 곱하면 56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운 대로 대각선값 앞자리 1을 더해주면 57이 되지요. 그 다음 3 곱하기 9는 27에 0을 더해도 같으니까 5727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대각선 곱셈법으로 암산이 가능하게끔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말로 하는 이론 공부는 바로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하는 모든 것을 다음 영상 실전편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설명이 될 것이니 어려워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각선 곱셈법을 기초로 해서 실전 예제, 즉 대각선 곱셈 암산법 맛보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실전편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론편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각선 값을 구해서 풀어야 하는 기본형, 동수일형, 동수이형, 대각선 값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형, 보수를 활용한 구형, 100을 4로 나누어 4등분이 되는 25형, 같은 수끼리의 곱하기 제곱형, 37은 3으로 곱하면 111이 되는 것을 이용한 기타형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계 최초로 두 자리수 곱셈을 자유자재로 암산으로 답을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끔 되는 기초를 배웠습니다. 다음 실전편을 마저 보시고 100%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담B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